네, 선거 전략의 달인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야, 이제 선거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이고, 이건 뭐 걱정입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뭐 나는 내가 조사를 안 하니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이 네.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여론조사는 미세한 전략의 미세한 조정을 하는 시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법이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질문서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럼 이 말을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이 그리고 그런 말이 어떤 영향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을 해봐요. 예. 아무 영향을 안 준다. 그럼 뭐 그건 없는 거고. 예. 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투표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예. 이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DJ가 무슨 말 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네. 이 여론조사로 반응을 봐서 이게 투표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반드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순간순간 해버려요. 뭐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도 하고 뭐 조사를 한 200~300명 전화 돌려서 보기도 하고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하는 시기인데 요새는 뭐 내가 우선 그런 기구가 없고 그런 조직이 없고 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선관위가 쓸데없는 그런 규제를 만든 거예요. 그런 규제 때문에 나는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벌금형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여론조사가 불리하다고 나오니까 예, 예. 불리한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김용태 의원이 사과했죠. 예. 자기가 사과할 건지 뭐 지금 뭐. 그게 뭐에 대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이런 거 하여튼 자기가 사과한대요. 사과한다고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고. 근데 2012년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게 언젠가 하면 박근혜 후보가 네. 그 당시에 한 10월 정도일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아, 그런 난리 그때 났었죠. 굉장히 예. 뭐 맞아요. 언론에서 뭐 다 떠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예. 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조사를 자유롭게 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주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를 했는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5%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과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사과를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예. 사과해야 된다. 사과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예.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변하지가 않아요. 예. 사과를 해야 된다는 수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물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나 사과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의 지지율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 소용없는 거네. 네. 야당 지지자도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써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후보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내 밑에 있는 내 후배들이지. 밑에 사람이 아니니까 내 직원도 아니었고.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 요를 거쳐가지고 하실 필요 없다고.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 뭐 이영작 박사가 한 조사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내
여론조사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사과를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 영향은 미쳤겠죠. 근데 박근혜 후보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데 이영작 박사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거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확신을 그럼 가져. 확신을 갖고 사과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 김용태 건도 김용태 그러니까 사과. 내가 얘기는 뭔가 하면 김용태나 당이 정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필요 없어.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과거 경험으로 봐서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짓이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사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요새 뭐 TK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안 좋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김용태 지가 뭔데 사과를 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전라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경상도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읍소하고 다녀야 돼요. 그 읍소하면서 여기서 단 한 표라도 이재명 투표가 나오면 우린 다 죽습니다. TK도 죽고 PK도 죽고 대한민국 다 죽습니다. 그러고 다녀야 돼요. 네. 뭐 표 안 나온 데 가서 시간 낭비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용태 사과는 정말 쓸데없는 짓 했다. 네. 그러고 그건 내 과거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옛날에 그 1992년 5월 달에 YS 그 여자 사건이 썬데이 서울에 크게 보고가 됐지만 그렇죠. 그 영향 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우파 결집시켰어요. 네. 그다음에 초원복집 사건 92년 10월에 그거 하고 나서 DJ하고 YS 지지율이 격차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안팍을 뒤져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대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이 시기에는 미세 조정을 위한 거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조사, 그 조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지면 조치를 취해야죠. 그 그렇지. 조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이가 2002년에 정몽준과 왜 단일화 했겠어요? 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단일화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고 네.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건 내가 지고 있으면은 이기는 전략을 짜는 게 여론조사고 내가 이기고 있으면 확실하게 이기는 전략을 짜는 그렇죠. 게 여론조사라고요. 네. 근데 여론조사가 결과로 유도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고 전략적 미세 조정을 한다라든지 또는 전략적으로 판을 바꾼다라든지 하는 것이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를 후보는 그렇게 써야 돼. 지금 지고 있다고 그래서 대선 캠페인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지고 있으면 이기는 전략을 생각을 해야죠. 저는 오늘 사실 좀 몇 가지에 대해서 네. 이미 한 얘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네. 얘기해 볼까 해요. 이 이준석에 대해서요. 네. 뭐 안 한다 뭐 그러는데요. 나 이준석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이재명이 이기면 다음 선거가 있을까요? 다음 선거에 공정한 선거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예, 그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연임제도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임이란 건 계속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를 거부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앞으로 30년간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김문수는 옛날에 길에 나가서 투쟁했잖아요. 네. 길거리 투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붕괴됐을 때 이준석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죠?
이게 좀 막중하네. 네, 이준석이. 그러니까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돼요. 너 단일화 안 해? 너 역사의 죄인 될 거야. 무슨 읍소할 필요 없어요. 네. 너 역사의 죄인데 확실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너는 기껏해야 말 잘해가지고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너 그 좋은 재주를 왜 그렇게 쓰려고 그래. 그렇게 압박을 가야 돼요. 네. 읍소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읍소예요? 그렇죠. 읍소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권이 분열됐잖아요. 이준석으로 인해서. 네. 근데 전화도 얘기했지만 추르먼은 3분 됐어요. 세 쪽에 났어요. 스트롬 서먼하고 그다음에 조지 월러스, 그다음에 해리 트루만 시대예요. 네. 네. 그렇지만 물론 뭐 트루만도 단일화를 시도해 봤겠죠. 네. 근데 안 됐어요. 그렇지만 단일화는 단일화고 그 토마스 듀이를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토마스 듀이는 의 의회. 근데 의회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진 거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너 안 해주지 않았느냐. 지금 똑같으네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근데 듀이는 자기 이긴다고 생각하고 보신으로 나갔다고요. 수세적인 선거를 했다. 그래서 졌어요. 네. 모든 선거는 항상 공세적이어야 돼.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이 수비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수세에 몰린 게 아니고. 지금 지은 죄가 많아서. 수비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축구에서도 네. 이겨도 계속 공격하는 팀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렇죠. 이런 말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이하고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준석은 머리가 좋고 네.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이다. 네. 내가 당선되면은 이준석이를 중용하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준석이 저 머리 좋은 사람 어떻게 하지 지면은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이준석이를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후보 단일화 안 되면은 나는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되더라도 나는 이준석이를 중용할 거야. 그러면 이준석이 몸부림쳐야 돼요. 나 안 해. 안 가. 그럴 거예요. 그럼 관계 없어요. 네, 그렇죠. 관계 없어요.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준석이 나 데리고 올 거야. 머리 좋잖아. 얼마나 말 잘하고. 나는 말을 이준석이처럼 잘 못해. 이준석이는 아주 입이 트인 사람 아니야. 그렇게 재주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잘 탁마하면은 좋은 정치인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올 거야. 이런 전략을 써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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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준석이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렇게 네, 그렇게 좋은 전략이네요. 네, 예. 네, 네. 그리고 예. 그다음에 20대 30대 청년들한테는 한번 내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호하는 네. 정치 제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친북이 되고 북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김정은 만세 부르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김정은 만세 부르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잖아요. 포로되더라도 수리탄 하고 죽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 가미가제 생각이 나요. 예, 가미가제 네. 특공대. 그러니까 뭐 가미가제에 대해서 이제 뭐 반일 얘기하는 사람들은 봐라. 일본이 저랬다. 근데 봐라. 북한이 저렇다. 가미가제. 그렇지. 가미가제를 죽은 사람은 4,000명 된대죠. 네.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은 뭐 몇천 명이 된단 네.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래. 그런 북한을 숭배하는 종북 좌파.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 희망 없어요. 젊은 사람들 중국 가서 쉐쉐해야 돼요. 보세요.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홀대 받고 혼밥했는데 이재명이 집권하고 우리가 친중이 되면은 젊은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쉐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중국 치하, 친중, 친북, 이재명 치하에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젊은이들한테 생각해라. 그건 너희들이 상상해라. 나는 알지만 내가 말을 한다고 네가 내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네가 상상해봐라. 문재인이 거기 가서 혼밥 보고 홀대 받은 거를 생각해봐라.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는 문재인, 이재명 그 일당들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이재명 정권이 최악이다. 생각해봐라. 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유, 안보, 안정된 정치, 균등한 기회가 있으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럼 한국 청년들도 빌 게이츠도 되고 스티브 잡스도 되고 일론 머스크도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나라. 네.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그거를 김문수는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김문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부각시켜야 되고요. 또 40대, 50대. 그게 문제입니다. 40대, 50대요.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추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소득세 제일 많이 내는 계층이에요. 가장 인생에서 돈벌이가 제일 왕성할 그렇죠? 때 아닌지. 그런데 이재명이 기본 소득 한다고 그러죠. 기본 소득. 그래서 돈 세금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현금 살포 정책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죠? 그러면은 그 부담을 누가 제일 많이 하죠? 40, 50대죠. 그렇죠. 누들이 결국 부담해야 돼. 가장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게 40, 50대예요. 그렇지. 그러면 걔네들이 가장 민감한 게 세금. 돈이죠, 돈. 세금에. 네. 돈이란 게 세금이에요. 그렇죠. 자기 열심히 버는데 뺏기는 세금 거 너무 먹거든. 뺏겨. 뺏기는 거. 근데 세금 앞으로 이재명 정권 되면 치하에선 더 뺏겨. 더 뺏겨. 예. 그리고 지금 40대 50대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 번단 말이에요. 예. 뭐 나도 얼마 전에 오늘 미국 갔다 그러더니 내일 불란서 갔다 그러고. 아이, 그러면 그럼요. 전 세계 일본은요, 일일 생활권 됐어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요.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치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가서 쉐쉐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세계가, 그 사람 40대 50대의 세계가 중국으로 쫄아들어요. 그리고 북한에 또 눈치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중국에 쉐쉐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 때가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세우는 경제 강국인데 이게 이재명 치하에서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40대 50대가 그때 가서 가슴을 친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분명해요. 이재명 치하에서는 세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세금 올라가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40, 40대. 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은 4050에게 아주 bad 뉴스고 김문수는 good 뉴스예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요. 김문수는 삼선 의원이에요. 거기다 경기도 도지사 2번 했어요. 노동부 장관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준비됐다? 무슨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문수는 좌도 우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다 해봤죠. 그러니까 좌도 알고 우도 알아요. 운동권도 알고. 그냥 해본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다 세게 하고 감옥 소독하고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이재명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네. 좌파 운동도 안 했어요. 안 해봤죠. 네. 그러니까 좌파 운동,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논사훈련소 가니까 어쩌더라는 얘기 듣고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도 알고 우도 알니까 좌와도 대화가 가능하고 우파와도 대화가 가능해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해봤기 때문에 네, 뭐가 네. 좋은지를 아는 그거 거죠. 뭐가 좋은지 알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되는지 다 알아요. 아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기도 굉장히 그 당시에 경제 좋았어요. 엄청 발전시켰더만요. 근데 그런 경력을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 할 때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그 비전이 분명하고. 아. 그런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김문수는 앞으로 대통령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부터.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유능한 사람이라는 예. 걸 알고요. 그래서 근데 이 메시지라는 것은 반복되고 공유해야 돼요. 예. 네. 메시지라는 건 반복되고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서로 다 알아야 돼요. 예. 그게 메시지는 반복되고 공유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 거거든요. 좌파들이 잘하는 건데 우파가 좀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를 내가 자꾸 예, 하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공세를 취하라 이거예요. 근데 공세를 취할 게 하나가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 심판이에요. 지난 3년간 뭐 했어요? 이재명하고 민주당 국회는. 이재명이 국회와. 발목 잡는 것만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 망가뜨리는 것만 대통령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국회를 완전히 거의 3분의 2선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5년간 뭐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3년간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행각을 봐라. 과연 앞으로 5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각종 의혹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 정직하고 청렴하고 고든 왜곡이 없는 김문수의 대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부각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이 어쩌면 마지막 대선일 수도 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음 선거 없을 수도 있다. 다음 선거 형식적인 공산당식 선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음 선거는 없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인 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해서 계속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럴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 돌멩이 던지고 다시 싸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정치적 기회도 없어지고 길거리 투쟁밖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런 게 부각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대 50대 때는 가장 민감한 게 자유와 과감한 과세 정책이에요. 예. 감세 정책. 감세 정책을 감세. 역으로 그걸 해죠. 20대 30대 일자리 기회. 그것도 이 김문수의 자유민주주의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세상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 사람들도 사실 세금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저소득층 소득세는 안 내요. 그렇지만 물건 살 때 거기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필품이라든지 또는 영세상 소상공인의 이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 줄여주든지 면제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그런 사람들의 그 세금에 의해서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돼요. 그래야지 또 경제가 살아나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새로운 회사, 새롭게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 부가가치세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내가 매출 일으키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거 면제해주고. 네. 그리고 사실 이재명에 대한 탈원전을 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뭐 SMR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슬 얘기하더만요. 얘기를 했지만 지난 그 12월 달 예산에서 SMR 연구 예산 다 삭제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연구하려고 R&D 비용도 다 삭감해 버렸고. 이게 그건 뭐예요? 탈원전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신재생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 하겠다 그러니까 막 그 뭐 이준석이 오고 저 뭐 김문수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전 그 사람 막무가내 그 사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려면 우리 경제를 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틀림없이 탈원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럼 경제 망쳐요. 문재인이가 했는데 문재인도 더 강하게 할 겁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망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로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아주 공격을 강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는 저 탈원전 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문재인 때 똑같이 된다. 지금 윤석열이 겨우 살려놓은 그 원자력 연구,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할 거 아니냐. 그건 너 용납하겠냐. 그날 예산에서도 깎았고 SMR 예산도 다 깎아버렸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이어갈 거냐. 그리고 뭐 계속 재생에너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결국 우리나라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가 지금 그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탈핵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탈원전에서 탈원전 정책을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탈원전 다시 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 이재명이 그렇게 쎄쎄하는 중국도요. 네. 원전을 얼마나 늘리는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원전이요. 우리 다 지금 우리의 서해안이죠. 네. 걔네 동해안에 완전히 수십 개를 배치했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바닷물로 있어요. 냉각을 해야 냉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서해 동해안 쪽으로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김문수 후보가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어드바이스는 해드리고 있지만 또 주변에 둘러싸이고 있는 사람들도 이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메시지는 공유되고 반복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 방송 꼭 김문수 캠프에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이대로 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영작 박사님이 이 분기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